안녕하세요. 방춘입니다. 어제 녹화를 했는데, 어, 소리가 안 들린대요. 그래서 한 29분인가가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갑자기 보니까, 다들 소리가 안 들린다고 또 한 분은 또 전화 오셔가지고 녹화하신 게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오늘 좀 다시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내 사용 승인. 우리가 이제 건축물하고 토지를 같이 낙찰받았을 때, 공무원님께 이제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사용 승인 해주세요 라고 가면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들을 공무원님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이건 이러이러해서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안 됩니다. 이건 이러이러해서 사용 승인 안 됩니다. 이건 토지 경계선을 침범했어요. 아니면 진입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사용동에서 받아오세요. 아니면 본건지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들 때문에 낙찰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80% 9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움터에서 그 건축 허가를 낸다든가 아니면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또는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대부분 다 보안 명령이 떨어집니다. 과연 그런데 보안 명령을 따라야 될지 따라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혹시나 법이나 법조문을 몰라서 그냥 공무원이 시키는 것이 답인지 알고 그냥 마음고생하는 건지 그걸 한번 이번 시간에 짚어볼게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께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구매하셔서 보십시오. 지금 원래는 5월달에 지금 가격 올렸어야 되는데 아직 못 올렸어요. 다음 주나 지금 가격을 수정할 거예요. 이렇게요. 가격을 수정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은 구매하십시오. 그리고 자 보세요.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요런 과정이 필요하죠? 건축 허가를 득했으면 착공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준공, 다시 말해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고, 건축물장이 나오면 등기부가 생성되고, 요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일련의 사건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낙찰을 받든, 또는 여기서 낙찰을 받든, 여기서 낙찰을 받든,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든, 건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든,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들이 다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접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낙찰을 받은 준공 전에까지 낙찰을 받으면, 건물하고 토지를 낙찰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각 대금 완납증명서를 가지고 쫄래쫄래 시청을 가죠. 시청을 가면 공무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건 이래서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안 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수만 가지 이유를 다 대시죠. 왜 그분들은 법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침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하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안다면 공무원님 이건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건 이렇게 돼서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공무원님들도 100% 수긍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얀 배치 상태에 가서 아이고 왜 안 돼요? 책상 2번 들었다 놨다 하고 그러면 쫓겨납니다. 평생 못해요. 그죠? 그리고 준공검사 이제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준공검사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또 여기에 맞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 맞으면 또 공무원님은 그러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보안명령 때리고 민원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안 되면 또 뭐 사용 승인 뭐 1년이고 2년이고 질질질 끓고 건물도 사용 못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돼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뭐 제가 다 공개될 수는 없고 미공개도 이렇게 자료가 많다 보니까 미공개 이제 블루오션 교재 나와 있는 거 비공개로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딱 있어요. 자, 사용 승인하고 그죠? 사용 승인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 요게 딱 맞닥뜨리자면요. 엄청나게 헷갈려 하세요. 그리고 또 공무원님들도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서 보안명령 때리고 막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왜 공무원님들이 보안명령 때리고 반려하고
그러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진짜 뭐든지 일처리를 쉽게 하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께서 무장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사용 승인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토지에 건물이 있었어. 건물을 다 짓고, 그죠? 건축 허가서대로, 건축 설계 도서대로 건물을 완공했다면 사용 승인, 준공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준공 검사,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사용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우리가 최초에 건축 허가를 낼 때 설계 도서를 넣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설계 도서를 넣을 거 아닙니까? 건축물이 여기 들어와 있고, 여기는 창고 들어와 있고, 여기는 뭐 기와집을 하나 넣고, 여기는 뭐 마구간 하나 넣고, 이렇게 건축 허가서 또는 건축 설계서를 넣잖아요. 그죠? 건축 설계서대로 우리가 최초에 제공했던 건축 허가서대로 건축이 완료됐다고 하면 사용 승인을 해주는 거죠. 그죠? 사용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설계 도서대로 시공을 했을 때, 설계 도서대로 완성을 했을 때 사용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설계 도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해줄 리가 없죠. 공무원이 당인 입장에서는. 그죠? 보안명령 때린다든가 뭐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리고 건축 허가를 넣고 착공을 들어가고 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구간에서도 낙찰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이 구간에 경매가 나올 수도 있고, 이 구간 또는 이 구간에서 또 건물이 뭐 80% 완성된 상태에서 경매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착공만 들어간 상태에서 경매가 나올 수도 있고, 착공 이전에 경매를 나올 수도 있고, 건축 허가권만 살아있는 경매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하 터파기라든가 뭐 1층만 완성됐을 때 경매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토지하고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 이번 시간에 여러분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낙찰받았을 때만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낙찰받았을 때 우리는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해서, 그죠? 내 앞으로 낙찰자 앞으로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해서 사용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서 등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딱 하러 갔는데 여기면 진입로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진입로 소유자가 A였는데 갑자기 사용 승인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B로 바뀌었어. 이게 경매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공무원님이 이거 이 B라는 사람의 사용 동의를 받아오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렇게 보안 명령이 떨어진다니까요. 보안 명령이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들 돈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주고 이 사람한테 받아야 돼요. 모르면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제 유튜브에 이 강의를 먼저 보시고 이 본 강의 701강을 들어야 됩니다. 요거 689강 반드시 먼저 듣고 본 강의를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맥락이 파악됩니다. 그죠? 반드시 689강을 듣고 본 강의를 들으세요. 물론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강의 전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다 블루오션 교재 있으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배우자고, 오늘. 이것만 배우자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사용 승인은 뭐라고? 핵심 키워드가? 사용 승인. 건물이 최종 완성 단계잖아요. 그죠? 이것은 설계 도서대로 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판단한다. 그걸 판단한다. 그 다음에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은 건축주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죠? 토지가 이렇게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어.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토지하고 건물을, 이 토지하고 건물들을 동시에 낙찰 받았을 때 이 A라는 사람으로 돼 있는 걸 갖다가 이 낙찰자인 경매사령관 앞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핵심은 그거예요.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를 변경하는 행위거든요. 이거하고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선에 공무원님들하고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사용 승인을 받으러 왔는데,
나는 사용 승인을 받으러 왔는데 그 공무원님은 가끔씩 이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완성이 안 됐다고 반려처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하러 갔는데, 그죠? 경계선을 침범했다거나, 그죠? 아니면 뭐 공사 감리자를 변경, 사인을 받아오른다든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인가? 라고 하지 말고, 이게 대원칙입니다, 여러분. 대원칙. 자, 다시 한번.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갔지? 자, 뭐라고요? 사용 승인은 건축법 제22조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건축법 제22조 1항에 보면 사용 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 도서대로,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키워드라고요. 설계 도서대로 완공됐는지, 설계 도서대로 시공됐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건축법 22조에 보면 사용 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 도서대로, 여기에 별표 100배, 여기에 설계 도서대로, 그죠? 자, 그 다음에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은 뭡니까?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은 말 그대로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를 낙찰자 앞으로 변경하는 행위예요. 그죠? 이거하고는 엄연히 다르죠. 이거하고는 엄연히 다르죠. 그렇죠? 이것은 건축법 시행규칙 11조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11조에 보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에서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이것이 여기서는 키워드예요. 키워드. 이것이 키라고요. 여러분들이 핵심 법조문을 모르니까 판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이 말 같고, 그러니까 구분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공무원님들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사용 승인을 받으러 갔는데, 아니면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하러 갔는데 이 사용 승인에 관련된 것을 위반했다고 해서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안 해줘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재판으로 가는 이유가요, 이렇게 서로 뒤죽박죽 된 걸 가지고 싸우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명확히 구분해서 정말 어떤 물건을 낙찰 받았을 때 내가 공무원님들하고 얘기를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이거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용 승인은요,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설계 도서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고, 판례 입장은 그거예요. 사용 승인은 어차피 말 그대로 건물의 최종 사용 단계 아닙니까? 그죠? 사용 단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 건축물을 졌어. 경미한 위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미한 위반 같은 경우는요, 그죠? 이 건물을 때리 부숴버리면 이 건물 소유자한테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죠? 이 건물 소유자가 입는 손해와 공공의 이익과 비교 형량해서, 그죠? 비교 형량하는 거예요. 그죠? 건축주가 입게 될 손해가 엄청나게 크다.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의 위반이 있더라도 건축주가 입게 되는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건축물을 때리 뿜는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깎아내야 된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들어서 옆으로 더 옮겨야 된다든가, 그러면 건축주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겠죠. 그죠? 그럼 건축주가 손해보는 거가 지나치다면 사용 승인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판례 입장은, 대부분 판례 입장의 핵심이 이거예요. 건축주의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죠? 안 된다. 내가 좀 죽였는데, 안 돼. 왜, 뭐가 빠졌네?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승인 신청 반려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죠? 사용승인 해주라 이거거든요. 수허가자 등이 있게 될 불이익이 어쩌고저쩌고 3자의 이익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서 건물의 사용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너무나 해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설령 약간의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그리고 자, 그럼 볼게요. 여기
그냥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쭉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하러 딱 갔어. 토지와 건물을 우리가 둘 다 낙찰받고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하러 갔는데, 공무원님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안 된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죠? 많이들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막 헷갈리니까, 공무원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여기에 관련된 걸 가지고 여기에 대입해서 안 된다고 하고, 여기에 관련된 걸 여기에 대입해서 안 된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제가 뭐라고 했죠?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은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를 변경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어떤 토지에 관련된 게 나와 있습니까? 어떤 토지 소유권에 관련된 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죠? 안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11조에 보면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뭐 7일 이내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성할 때는 건축 필증을 해야 된다. 자, 볼게요. 우리가 이제 문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서를 하나 보면, 자, 이게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예요.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보면 법조문 그대로 나와 있죠. 건축주, 설계자, 공사 감리자, 공사 시공자를, 자,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개똥이었는데 경매사령관으로 누구 했는데 누구죠? 이것은 뭡니까?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낙찰자가 앞으로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뭐 토지에 관련된 거, 위반에 관련된 거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나는 건축물과 토지를 동시에 낙찰을 받으면 정당하게 이 건물이 위반인지 뭘 나는 몰라요. 그래도 나한테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님들은 뭐 경계선을 침범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진입로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본건지 소유자가 뭐 n분의 1로 바뀌었네요. 뭐 일조권을 어쩌고 했네요. 그딴 거 필요 없다는 얘기야. 건축관계자는요. 건축관계자는 내가 낙찰만 받으면 해줘야 되는 거야. 건물하고 토지를 낙찰 받으면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 토지만 낙찰받았는데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 아니 뭐 건물에 관한 것이지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은 토지에 관한 겁니까? 토지 낙찰받고 토지 등기부 갖다 주고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해주세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건축물에 관한 거 해야 된다고요. 건축물에 관한 거. 건축주, 설계자, 공사 감리자, 공사 시공자를 내 앞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왜 이런 기본을 좀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제가 바로 이어서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제출하면, 그죠?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를 변경전에서 이렇게 변경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사용승인. 사용승인은 뭡니까? 말 그대로 건축물의 최종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걸 따지는 거잖아요. 건축물에. 그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최초에 제공했던 설계 도서대로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잖아요. 최종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설계 도서대로. 그죠? 여기 보면 대지 면적, 지번, 대지 위치, 건축주, 뭐 건축 명칭, 면적, 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게 주용도 이런 게 나와 있죠. 가설 건축물이면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까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최초에 여기는 뭐 기와집을 하나 올려놓고 여기는 창고를 하나 넣고 여기는 뭐 샤워장을 넣겠다. 아니면 여기는 연못을 하나 넣겠다. 그러니까 뭐 조그만 돼지 박살 하나 넣겠다. 요렇게 해서 건축 허가서대로, 그죠? 건축 도면대로 건축이 완료됐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님께서 반려하는 이유들이에요. 이게 반려하는 이유들이라고요. 자, 내가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먼저 해야 되겠다.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은 뭡니까? 그죠?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을 이렇게 세우고 또 건물을 사용승인 받고 또는 사용승인 받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항을 만들고 등기를 만들죠. 자, 여기까지는 아무 때나 우리가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낙찰받을 수도 있고 이 구간에서 낙찰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낙찰받을 수도 있고 건물과 토지가 있을 때 낙찰받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안 합니다. 아직요.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낙찰을 받았을 때, 우리는 지금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낙찰을 받았을 때 건축관계자 명의변경하러 딱 갔어. 건축관계자 명의변경하러 갔어요. 이건 뭐라고 했죠?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를 변경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내 건물이 요렇게 원래는 요렇게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한동이 약간 남의 토지를 침범했어. 또는 이 건축선 있죠. 건축선을 이탈해서 건물을 지었어.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고 공무원님한테 매각대금 명령서를 가지고 딱 갔어요. 그랬더니 공무원님 하시는 말씀 이 건물이 이거 남의 토지를 침범해서 안 됩니다. 또는 건축선을 넘어가서 안 됩니다.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안 되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인적인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물에 관한 게 아니라고요. 그죠? 토지에 관한 게 아니라고요. 이 허가받은 사람의 명의를 내 앞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나는 법원에서 정당하게 매각 허가를 받아서 낙찰을 받은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고 해서 또는 옹벽을 쌓고 건축물이 불법 시공됐다고 해서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을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을 안 해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최종적인 사용 승인에서 다툴 문제라고 이런 것은. 사용 승인에서 걸리게 돼 있어요. 그죠? 왜? 사용 승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설계 도세도를 안 했잖아. 원칙은 이 건축선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 건축선 밖에 나가버렸잖아. 그럼 이건 설계 도세로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 승인에서 다퉈야 될 문제지 이것을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을 해주네 안 해주네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딱 그 토지하고 건물을 낙찰을 받고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을 하러 가면 공무원님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들이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수적 침범,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이런 것들을 이유로 안 된대. 이런 것들을 이유로. 그런데 이게 건축주, 건축시공자 이거 사람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 건축 허가낸 사람하고 관련이 있냐고요? 없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 승인에서 다툴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지 지분만 내가 샀어. 대지 지분만 취득했어. 토지가 아니라. 당연히 이것은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안 해주죠. 그죠? 건축물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건축관계자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면요. 이제 7일이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신고는 7일이 넘겼어요. 그래도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을 신고하러 갔는데 여기가 토지가 A야. 여기가 AP로 돼 있어. 또 그 토지가 AP로 돼 있어. 그런데 내가 낙찰을 딱 받고 소유주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경매사령관 B, 경매사령관 B로 바뀌었어. 그러면 공무원님들이 이 B한테 사용승낙서 받아오세요. 그래야지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해줍니다. 건물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토지하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공무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일전에 강의도 했지만 안 된다고 하는 근거 여기 있어요. 안 된다고 하는 근거가 그죠? 그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 보면 허가 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한 때 또는 개발행 여가운영 지침 2-1-8에 보면 준공검사 있죠? 여기 보면 허가 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준공검사를 해주게 돼 있고 그죠? 그렇게 준공검사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문을 가지고 건축관계자 명의변경도 안 해주고 준공검사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준공검사 사용승인도요.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모르시는 분 제가 전 강의 들으라고 했죠. 자, 이해 가셨죠? 어쨌든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은 토지하고 건물을 낙찰 받았으면 다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건축 위반을 했든 침범을 했든 뭐 했든 간에 해줘야 된다. 여기서 해줘야 되고 나머지 문제는 이제 어디로 간다?
사용승인, 최종 목적지인 사용승인으로 가서 다퉈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사용승인 바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건축허가, 지도 건축허가 명의 변경, 뭐 건축관계자 변경, 요것은 여러분 말 똑같은 것 같죠, 이게? 똑같은 것 같죠? 다 틀립니다, 의미가요. 의미가 다 틀리고, 요것은 제 블루오션 교재에 있기 때문에 이건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이제 지금은 토지하고 건물을 둘 다 낙찰받았을 때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사용승인. 최종 단계인 사용승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설계 도세도로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판단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최초의 설계 도서가 건축물을 요렇게 지키려 했어. 그런데 건축물의 일부가 경계선을 침범했어요. 이 건축물 일부가 요렇게, 원래 이렇게 졌어야 되는데, 그죠? 여기 요렇게 약간 침범해서, 건축선을 침범해서 이 부분이 침범된 거죠. 건축물을 졌어. 그럼 이게 설계 도서대로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안 진 거죠? 이런 경우 사용승인 안 납니다. 이런 거 가지고 괜히 삿대질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침범했다 하더라도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은 해줘야 된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낙찰 후 진입로 소유자 또는 본권지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이게 진입로야. 진입로가 이게 A였고 원래는 A였고 이게 B였어요. A하고 B였어. 그런데 요것을 토지하고 건물을 경매사령관에 낙찰받은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도로 소유자가 A에서 B로 바뀌었어. 아니 A에서 C로 바뀌었어. 그러면 내가 사용승인 딱 받으러 갔는데 공무원 하시는 말씀이 처음 허가수대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국토계획법하고 개발행위가 그냥 지침 규정에 따라서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그죠? 허가받은 내용대로 돼야지만이 준공검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전 변경이 생겨버렸잖아. C로 바뀌어버렸잖아. 그래서 공무원 하시는 말씀이 이 C한테 이 토지 도로 사용 승낙서 받아오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 말 없어. 여러분들은 예 공무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왜 공무원님들도요 헷갈릴 수도 있고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이 건축물에 관한 거냐고, 이 설계 도서에 관한 겁니까? 설계 도서에 관한 거예요? 건축물에 관한 설계 도서에 관한 거냐고. 아니에요. 이 진입로 소유자가 설령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낙찰로 일부 토지 또는 진입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이게 이제 이 진입로가 아까는 A였는데 A고 이 대지 본건지 소유자, 요 본건지요. 이 본건지는 예를 들어 지분이었다고 합시다. B에서 C, D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요 지분하고 요 건물을 낙찰을 받았어. 그래서 사용승인하러 딱 갔는데 순간 이 C하고 D하고 한테 가서 동의서를 받아오래.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공무원 계시면 이것은 공무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설계 도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설계 도서에는 토지가 포함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대법원 판례도 있고 판례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용을 밑에 쭉 제가 조금 이따 이제 공개는 안 할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일부 건축물이 높이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그죠? 높이를 갖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 높이를 2.5로 만들기로 했는데 뭐 한 3m를 만들어 버렸어. 그죠? 3m를 만들어 버렸어. 그죠? 원래는 1.5m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높게 만들었어.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으러 갔어. 근데 공무원이 높이가 너무 높아요. 이거 잘라내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대한 그 위반이 아니라요, 경미한 위반이에요. 제가 아까 여기서도 건축주가 있게 될 불이익이 워낙 크다면 이런 경미한 것들은 사용승인 해주라, 그렇게 판례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사업 주체가 있게 될 불이익이 공익 및 허가 조건 위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 결국 이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돼 있는데, 그죠? 그래서 높이 규정을 약간 위반했다 하더라도 사용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법의 어떤 그런 그 판례의 어떤 예외 사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수 설비가 있잖아요. 그죠?
배수 설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배수 설비, 이런 배수 설비, 또 이제 설계도 소매에 들어가죠. 배수 설비 중공검사를 못했어. 못 받았어. 그러면 이것도 사용 승인 안 됩니다. 사용 승인 안 돼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건축선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건축선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건축선으로부터 원래는 이렇게 1m 이상 뛰어야 되는데, 여기부터 이 간격을 1m를 뛰어야 되는데, 이걸 0.5m 밖에 안 뛰었어. 이렇게. 여기. 0.5m 밖에 안 뛰었어. 그러면 당연히 설계 토대로 완성 안 한 거죠. 그죠? 설계 토대로 완성 안 한 거예요. 설계 토수에는 1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다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그럼 건물을 뿔깡 들어서 옮겨야 돼요, 옆으로? 0.5m를? 그럼 건물 막 금 가고 난리 나는데? 차라리 때려 뿜는 게 낫지? 그런 경우에는, 그죠? 건축주가 있게 될 피해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정도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는 겁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공사 감리자의 책임이에요. 공사 감리자의 책임이라고요. 공사 감리자가 책임이 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그 공사 감리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전 잘 모릅니다. 법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를 약간 위반했다든가, 높이를 위반해서 이 건물을 깎아내버려야 되잖아. 그러면 건물이 어떤 진짜 균열도 갈 수 있고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고, 또는 건축선을 약간 침범했어. 이런 것들은 건물을 볼깡 들어서 옮겨야 되니까 건물 무너질 수 있잖아요. 힘들게 진 건물을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입게 될 손해가 전체 공익보다는 더 크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미한 것들은 사유승인 해줘라. 그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민원이 왕이다. 강아지 풀싸먹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민원, 물론 건축 모든 행정에 있어서는 민원이 왕입니다. 민원인이. 자, 건물을 다 졌어. 건물을 다 졌고 사용 승인만 받았어. 그런데 옆에 사람들, 옆집 사람들이 뭐 전자파, 소음, 진동 이런 걸 호소하면서 건물 사용 승인 해주지 마라 그래. 그럼 공무원은 그러죠. 민원 해결하고 오십시오. 그 공무원님도 잘못된 거예요. 그 공무원도 잘못된 거라고요. 건물의 사용 승인은 이런 것들 인해서 거절할 수가 없어요. 못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워낙 많아. 저도 옛날에 그랬고, 저도 진짜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10년 전에 공부할 때, 저도 그랬으니까. 또 건축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러잖아요. 민원이, 물론 공사 진행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것은 시정하면서 해야 돼요. 그렇지만 건물을 다 짓고 사용 승인만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설계 토대로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설계 토대로 다 했는데 전자파, 소음, 진동이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런 거 가지고 건물 사용 승인 안 해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도로 사용 승낙서, 하수도 사용 승낙서, 이것이 안 됐다고 해서 또한 사용 승낙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셨죠? 자, 요렇게 오늘 좀 이렇게 좀 해봤어요. 그리고 나머지 요거는 이제 제가 비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 이제 블루오션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라 제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들, 오늘은 제가 이제 아까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토지하고 건물을 낙찰 받았을 때 얘기를 한 거고요. 밑에 한번 좀 더 내려볼게요.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그리고 공무원님들이 중공검사를 거부하는 이유, 중공검사 사용 승인을 거부하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제가 최초로 작년 재작년부터 저는 얘기했어요. 요즘 이런 거 뺏겨가지고 네이버에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죠? 제 거 뺏겨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진짜 없었어요. 네이버에 작년부터 올라온 사람들은 다 제 거 보고 뺏긴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올린 날짜를 한번 보세요. 올린 날짜를.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제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뺏겨도 잘 뺏겨야 되는데, 그분들 나중에 제가 이제 항상 유튜브는 그러잖아요. 제가 모든 걸 다 공개 안 하잖아요. 제가 1강부터 600강까지 기본 강의만 했지, 아니면 500강까지 기본 강의만 했잖아요. 그거, 지금 600강부터 하는 것들, 한 껍질 더 나간 거지요, 그죠? 그 사람들은 500강까지, 600강까지 보고 뺏긴 거예요, 그거. 지금 또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올린 거 또 다 내려야 돼요. 그죠?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도 아무리 유튜브지만 100% 제가 공개 안 합니다.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여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가 한번 뭐 전체적으로 한번 건축주 명의 변경하고 사용 승인에 대해서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가자. 사용 승인은 설계 도서다.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은 건축주, 그죠? 뭐야 이거? 설계자, 그죠?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를 변경한 행위다. 그죠? 요거하고 헷갈리니까 공무원님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요거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하러 갔는데 요걸 들먹이면서 안 된다고 하고 보안명령 때리고 막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렇게 상황이 있어요. 맞습니다. 대부분 80%는 다 보안명령 두드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엄청 나중에 낙찰을 받고도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진짜 여러분 잠 못 자요. 내가 이걸 왜 낙찰받았지? 고민하고,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죠? 오늘 이렇게 해서, 짚어봤고요. 나머지 이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한 얘기는 그거예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낙찰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국토부 지침도 있고, 대부분 판례도 있는 그거 가지고 지금 제가 낙찰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한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블루오션 교재 있는데, 요것은 제가 공개 안 한다고 했죠.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